아세이 기열. 6월 9일 오후 7시 4분 오침 중의 일이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누군가의 격앙된 목소리에 괴응태 해병은 눈을 떴다. 신성한 전후의 시간에 지금 뭐하는 거야? 매우 화가 난 거대한 포진 뒤로 우람한 지극에 황군출 해병이 서 있었다. 잠시 환복을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아세이, 중첩 이문문 사용을 모르나? 죄송합니다. 혹시 환복을 실시해도 되는지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해당 사항을 여쭤봐도 되는지 알 수 있을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아세이, 이제부터 신성한 전우회를 실시하고 이후 부산물은 올챙이 크림과 함께 해병 짜장을 제조해 함께 먹는다. 실시! 안녕하세요, 코트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병문학이라는 인터넷 시리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병대를 배경으로 각종 과학적이고 엽기적인 묘사를 통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이 해병문학, 실제 해병대에서 벌어진 기괴한 악배습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작되어 현재는 해병대 출신들의 자부심을 풍자하는 용도로까지 진화해 성장을 거듭해간 밈인 이 해병문학. 오늘은 이 해병문학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이런 과학적인 밈이 탄생해버린 건지 해병문학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코트덕과 함께 알아봅시다. 해병대는 타군대에 비해 비교적 고된 훈련을 받기로 유명한 상륙작전을 주로 담당하는 육상 전투부대입니다. 그렇게 해병대원에게는 타군인들보다 더욱 힘든 수준의 훈련을 견뎌내기 위한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었고, 이 때문에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스스로 이런 힘든 훈련과 내부 생활을 견뎌낸 강인한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타군 출신들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 군대도 아니다 등의 비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육군은 땅개, 해군은 물개, 공군은 참새라고 부르는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를 만들어낸 곳도 바로 이 해병대였고, 그중 일부는 함께 젊음을 바쳐 국방의 임무를 수행한 타군 출신들을 제대로 고생도 해본 적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진심으로 무시하는 성향까지 보이기도 하는 등 그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성향을 가진 집단이 바로 해병대였죠. 게다가 해병대는 전원 자원을 통해 인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명성이 자자한 고된 훈련을 견뎌낼 각오를 했다고 판단하여 신병들에게 네가 선택한 해병대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명분을 부여한 채 수많은 괴롭힘들을 정신력 함양이라는 이유로 정당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구글에 해병대 악패습만 쳐봐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들이 겪고 만들어낸 대표적인 해병대의 악패습으로는 악기를 키우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병들에게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악기발이, 패급이라 여겨지면 부대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려 선우임 및 동료로서 대우조차 해주지 않는 기수열애, 그리고 의문사항이 생길 때 중첩으로 질문을 해야만 하는 중첩 이문문의 사용, 거기에 온갖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과 관련된 고문행위, 벌레 먹이기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고, 이 때문에 군생활을 겪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등의 심각한 사례들도 속출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해병 출신들 중 일부는 이런 고질적인 해병대의 악패습들을 해병대의 문화 정도로 치부하고 이를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을 나약한 인간, 정신력이 모자란 인간으로 여기는 등 집단 괴롭힘과 해병대의 악패습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라했던 해병대 내의 혐오스러운 문화들이 점점 외부로 드러나면서 해병대의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갔지만, 그래도 단 하나 해병대의 강인함은 인정받는 분위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랬던 해병대의 이미지도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고통스러운 해병대 내의 병영 생활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한 해병대원이 무기를 탈취해 동료를 향해 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제지했던 사람은 단 한 명, 해병대 물이 완전히 들지도 않은 갓 전입 온 신병뿐이었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막아내던 신병에 제발 도와달라는 애절한 외침에도 같은 생활관에 머물던 선임 해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서 가만히 있거나 일부는 팬티바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선임이라는 것들이 매번 정신력 함량을 이유로 신병들에게 괴롭힘을 가하기만 하면서 정작 진정 군인으로서의 용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팬티바람으로 주랭랑을 쳐버린 이 사건 이후 해병대는 그나마 남아있던 강인함이란 인상조차 없었던 채 그저 후임들을 몰살게 구기만 할 뿐, 실제로 까보니 용맹함이란 전혀 없는 형편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리게 된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를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빤스런이라 칭했고, 이 단어는 그간 스스로를 귀신 잡는 해병이라 부르며 용맹함을 자랑하던 해병대 출신들을 놀려먹는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람들은 이런 늘 의기양양하고 남을 깔보는 태도를 가지는 해병대 출신을 만나게 되면 가불기로 빤스런이나 하는 놈들, 난 빤스런하는 해병대에 일부러 안 간 건데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진짜 강제로 음식 엄청 먹임? 사회 나와서도 기수 읊으면서 경례함? 이라는 등 악패습과 해병 문화를 의도적으로 물어보며 조롱을 하게 되었고, 이런 말을 들은 해병대 출신이 만약 진심으로 빡쳐하기라도 한다면 이 화내는 모습조차 너무나 웃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이로 인해 해병대의 가학적인 문화를 비롯해 그런 악패습까지 나름의 문화와 자랑으로 여기는 해병대 출신들의 역겨운 행동을 볼 때마다 해병대를 놀려먹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1년 DC의 해병대 출신들이 모여 활동하던 해병대 갤러리에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해병대의 쓰레기 같은 악습들을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에 의해 해병대를 조롱하기 위한 사람들이 점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본래 이 해병대 갤러리는 해병대 출신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커뮤니티였고, 이곳에서는 온라인에서까지 기술을 따져 계급놀이를 하며 해병님이라는 깍듯한 존칭을 쓰는 정말 저급한 믿기지 않은 구시대적인 병신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본래 해병대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해병대 출신끼리는 전역을 하고서도 사회에서 통성명을 통해 마주치게 되면 기술을 따져 선의 힘을 매기고 경례나 군기를 보여주거나,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에서 해병대 출신끼리 서로 만났을 경우 기술을 따져 선배를 대우하고, 이를 넘어 심지어 후배들은 변태적인 이상을 입고 강제로 장기자랑까지 해야 한다는, 보통 지금 21세기라고는 믿기지도 않는 거지같은 해병대 문화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해병대 갤러리를 통해 누가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이런 거지같은 계급 문화가 인터넷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수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은 그간 소문으로만 흘러들었던 해병대식의 쓰레기 계급 문화와 악회습들이 실존한다는 걸 반증하는 이곳 해병대 갤러리의 글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런 병신같은 문화를 타파하고자 자부심을 느끼며 계급놀이를 하는 쓰레기 같은 해병대 출신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이 해병대 갤러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진짜 너네는 선임과 그런 행위도 하느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 긴바이라고 불리는 타 장병의 물건을 훔치는 문화도 실존하는 거냐? 해병채 같은 건 도대체 왜 쓰는 건지, 중첩 이문문은 도대체 뭔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선임의 그것도 먹는 것인지, 정말 잠이 못 오도록 방해하는지, 실제로 여자친구의 편지가 오면 선임 모두에게 돌려있게 하는지 등등. 물론 이건 실제 벌어졌던 해병대 악배습의 사례들입니다. 해병대 갤러리에 유입된 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어가며 해병대의 치욕스러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수치심을 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래 해병대 출신 유저들의 친목을 위해 사용됐던 이 해병대 갤러리는 점점 해병대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는 이들에 의해 소문이 퍼져 유저층이 밀려나 아예 완전히 해병대를 욕하는 글들로만 갤러리가 채워지는 수순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타 갤러리 유저에 의해 해병대 갤러리가 잠식당하던 도중 어느 필력 좋은 의문의 해병대 유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 해병대 악습 문화를 이용한 문학이 탄생하면서 해병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하기에 이르는데, DC 여러 갤러리에는 무엇 무한학이라는 글쓰기 문화가 존재했는데, 저번에 소개드렸던 주지, 뷰지 같은 경우는 메이플 스토리 갤러리 내에서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해 각종 변태적인 글을 작성하는 매겔 문학의 한 형태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었고, 이처럼 어떻게든 소설 내에서 역겨움을 표출할 수만 있다면 완성적으로 평가받는 이 무엇 문학이라는 DC 갤러리의 문화를 통해 이 각종 타 갤러리와 커뮤니티에서 넘어온 유저들로 넘쳐나게 된 해병대 갤러리에 대해서도 해병 문학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약 이 해병 문학이라고 불리는 글을 한 줄이라도 읽게 된다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넘어 아마 계정 경고를 줄 것이 다분하기에 전체적인 해병 문학의 맥락만을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병 성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해병들이 서로의 남자다움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전우회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바로 해병 문학으로, 이 해병 성체라는 건물조차 인천의 무단으로 건축된 후 철거되었던 해병대 전우회 컨테이너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역을 하고서도 민폐를 끼치는 해병대의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며, 이 해병 문학에서는 각종 해병대의 엽기적인 악배습 문화들이 신성한 의식, 군인으로서의 행위들로 포장되며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물론 각종 동성애와 육체적인 행위를 일삼는 붕탁 요소까지 섞여있는 특징이 있는데, 해병대원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해병문학에서는 전우회라고 표현하며, 이는 해병문학 세계관에서 해병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전우회라는 행위는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닌 전투력을 올리고 부대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실제 해병대에서 벌어진 악배습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행위인 전우의 변을 먹는 것을 해병문학 내에서 해병짜장이라고 부르고, 이는 해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이는 이런 해병들의 기괴한 행동들이 단순히 엽기적인 묘사를 위해 표현된 것이 아닌 이 과정 전체가 훈련의 일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전우회는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해병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걸 모르고 동성애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보면 진짜 슬프다. 전우회 포신을 빠는 건 전우가 독사한테 꼬추를 물렸을 때 독을 빼내기 위한 훈련이고, 전우회를 나누는 건 전우회를 돈독히 다지며 북괴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 악랄한 성고문을 견디기 위한 훈련이고, 인분을 먹는 건 전체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보급이 끊긴 상황을 상정한 실전 훈련이다. 해병은 언제나 훈련을 실전을 훈련처럼 하는 최정예 상륙 특수부대라 내무생활도 다 훈련이다. 해병대의 모든 인계사항은 다 이유가 있는데 나약한 타군들이 뭘 알겠냐. 이 글을 통해 해병문학에 등장하는 전우회 행위는 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올챙이 크림은 최고의 미식이자 만병통치약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등, 이처럼 작품 내에서 동성애와 이를 다루는 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해병문학의 특징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해병문학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은 남성이며, 기본적으로 동성애의 기질과 극한의 마초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고, 초기 해병문학에서는 등장인물 대부분이 황룡,
견쌍섭, 박철곤 등 대부분 매우 투박하고 촌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점점 해병 유니버스의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십통떡, 말달필, 대갈똑박과 같이 어감만 극단적으로 찰진 근본 없는 이름과 군대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로 자주 쓰이는 1Q2W324R 느낌표, 거기에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손, 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와 같이 사람의 이름이라고는 보기 힘든 괴상한 이름의 캐릭터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결정적으로 이 해병 문학의 유행을 주도하고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최고의 캐릭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황근추르로 작품 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해병으로 묘사되며 이 캐릭터를 통해 해병 문학이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이 황근출 해병은 사실 해병 문학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때는 해병 문학이 등장하기 약 5년 전인 2016년 DC의 한 갤러가 작성한 매우 힘겨운 상하차 알바를 마친 글쓴이가 너무나 고된 나머지 포기를 할까 고민하던 상황에서 지옥 가던 해병대에서의 악기발이에 대한 회상을 통해 다시 이직을 갖게 되었다는 이 썰에서 황근출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지 말까? 이대로 다시 잠들까? 가지 말자.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해병대 아세 시절에 황근출 해병님이 떠올랐다. 악기발이. 해병대 아세이들의 악기를 키우는 전통, 실무 배치를 받고 나서 선임들 앞에서 과자나 냉동을 그냥 입에 넣고 제대로 씹을 새도 없이 악으로 몇 봉씩 삼켜야 했다. 철 모르던 아세 시절 나도 빙 둘러앉은 선임들 앞에서 맛동산과 각종 과자들 거의 7봉지를 먹어야 했고, 까끌까끌한 맛동산을 허겁지겁 물도 없이 계속 삼키느라 입천장이 계속 까져서 앓았다. 위액 섞인 맛동산을 입에 물고 얼굴이 벌개져서 있는데 황근출 해병님이 호랑이처럼 달려와서 내 가슴팍을 걷어차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다. 당연히 입에 머금고 있던 맛동산 토사물은 바닥에 뿜어졌다. 황근출 해병님이 바닥에 떨어진 맛동산 토사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악으로 먹어라. 네가 선택해서 온 해병대다. 악으로 먹어라. 나는 공포에 질려서 무슨 생각할 틈조차 없이 토사물들을 주워 먹었고, 황근출 해병님의 감독하에 남은 맛동산까지 전부 먹었다. 그날 밤에 황근출 해병님이 나를 불렀다. 바닥에 흘린 네 돌을 아무도 대신 치워주지 않는다.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다. 아무도 실수를 묵인하고 넘어가주지 않는다. 여기 해병대에서뿐만이 아니다. 하웨이가 그렇다. 아무도 네가 흘린 똥 대신 치워주고 닦아주지 않아. 그래서 다시 먹으라 한 거다. 명심해라. 해병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 소주를 먹지 않고도 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 그날 맛동산 몇 봉지에 해병 진을 배웠고 해병 정신에 취했다. 고작 택배박스 따위에 아무것도 아닌 쌀 따위에 게사료 따위에 생수 따위에 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 향한다. 오늘도 전장으로 무식하게 떠난다. 오기로 도끼로 이 악물고 배짱으로. 해당 썰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이 황근출 해병이라는 인물의 가학적인 고문을 가하는 태도, 그러면서도 정신력을 강조하는 이 말투와 마초적인 성향은 이내 해병 문학에 등장하는 황근출 해병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해당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어주었고, 그런 만큼 이 황근출 해병은 해병 문학 내에서 해병대원들을 향해 성구문을 진행하거나 악기발이, 해병대장 제조 등의 지시를 내리는 주축으로 등장하며, 해당 상하차 알바 썰에서 보여준 이 황근출 해병의 성격 그 자체가 이 해병 문학의 중심 이야기 흐름 그 자체를 관통한 핵심 인물이자, 이런 또라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해병 문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죠. 또한 이 해병 문학에서 기간이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는 69나 74, 892 등의 성적인 의미를 담은 수로 고정되는데, 예를 들면 6월 9일 해병대 892기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본인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 외에도 해병대가 아닌 타군대를 비하하는 해병대의 태도 역시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나 해병 문학 내에서는 해병들이 타군을 극도로 혐오하는 설정으로 표현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공군은 이 해병대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는 과거 1960년대 공군과의 패싸움에서 해병대가 처참하게 패배한 실제 역사가 고증된 것으로, 그만큼 해병 문학 내에서 공군은 새 불이 가면을 쓴 괴물의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공군 참모총장은 아예 인간을 넘어 악마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설정도 갖고 있죠. 그렇게 이 해병 문학은 꽤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각종 기이한 설정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었지만, 일단 이 해병 문학을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대원칙은 해병대를 최대한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치부를 들춰내고 풍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해병 문학의 수위와 기괴한 세계관은 더욱더 확장되기에 이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해병 문학의 설정들은 일부에 불과할 정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벌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해병 문학의 기괴한 설정보다도 더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병 문학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치며 세계관이 확장되어 가던 도중, 계속해서 해병대 내에서 더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사실들이 나날이 드러나면서 해병 문학을 작성해 나가던 해병대 갤러리 일동은 설정에 불과한 해병 문학에 비해 더욱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해병 비문학에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내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적은 이 해병 비문학을 보며 해병대 갤러리 일동은 해병 문학을 통해 아무리 나쁘게 해병대를 표현하려고 해도 현실을 이길 수는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이 해병 비문학 역시 해병대 갤러리의 고유 장르로 확장되어 자신이 겪었던 실제 해병대 악패습이나 뉴스 기사로 접할 수 있는 해병대 내 엽기적인 괴롭힘을 적어나가는 해병 비문학 역시 해병 문학의 한 서브 장르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역시 현실이 더 충격적이라는 파도 끄지없는 해병대의 괴담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죠. 실제로 이 이후 해병 출신들은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에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이를 점점 드러내지
않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해병대의 추악한 면모를 점차 알게 되어 해병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고, 원래 상당히 높았던 해병대의 지원율은 현재 2.5대 1이라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병대의 쓰레기 같은 문화가 개선되지는 않은 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해병대의 부조리를 통해 이 해병 문학의 소재 역시 씨가 마를 수 없는 수준인 것이 현실이며, 유튜브에서는 일부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이 해병대 군복과 팔각모를 쓰고 나와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며 해병 문학 밈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병대의 특징인 강압적인 명령어조에 반발하여 오히려 우리가 실제 해병대의 모습보다 더욱 좋은 이미지로 소설을 써서 해병대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더욱더 많은 해병 문학을 양산하는 계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해병대의 인식이 동성애와 병영 부조리와 관련된 집단으로 인식되며 이미지가 나빠지자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에게 해병 문학과 관련된 드립이나 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동성 간 성공이 위험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해병대 갤러리 유저들은 이런 부조리로 정신질환을 겪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선의 의지는커녕 명령 하다를 통해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작품 활동에 더욱 몰두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게 되었고, 뉴스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기사나 병 부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시글이 올라가기만 해도 전후의 실시, 황근출 해병님의 해병대장 잘 먹어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은 해병문학발 드립들이 댓글로 난무를 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병영 부조리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고 해병대의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드러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모르것 따라보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코토닥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